닿기도 전에 모든 것을 깨뜨려 본다는 예, 어서 주시오. 네. 있으십니다. 전라북도 도의회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농민 출신 여성 도의원 그녀가 왔다. 오은미. 도대체 의원님이 무슨 고민이 있어서 이 무릎 팍 도사를 찾아오셨습니까? 아, 네. 제가 이제 명색이 그 재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 땅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이제 그동안 쭉 좌지우지했던 민주당이 저에게 올해 들어서 2번 정도 이렇게 발언 기회를 거의 이제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회라는 것이 어떤 입장이든 의견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우리 도민들의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을 좀 뻥 뚫리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무릎팍 도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오은미 도의원, 그녀의 고민은 의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싶어요. 아니 이게 뭔 소리여? 도의원이 발언도 자유롭게 못해? 아 지난번에 긴급 현안 질문이 다른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지?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아무튼 무릎팍도사 지금부터 그녀를 제대로 파헤쳐보자. 팍팍! 건방진 프로필. 1965년 7월 13일 출생 4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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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한일장신대 신학과 졸업 신학 공부하다가 웬 정치 희한하네. 순창군 여성농민회 부회장 전북 여성농민노래단 청보리 사랑 단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대변인 민주노동당 순창군 부위원장 민주노동당에서 다 해먹으셨구만. 제8대 전라북도의원 순창 어머니 배구단 단원 제9대 전북도의원 2007 전국 최초 여성 농업인 지원조례 발의 2008 전국 최초 논밭 직불금 지원조례 발의 2009 논직불금 예산증액 밭 직불금 전면 실시를 위한 21일 단식 진행. 전국 최초를 좋아하며 농민을 위해서라면 단식도 마다않는 당신은 욕심쟁이 후후후. 오 의원님, 여러 가지 화려한 이력을 가지셨네요. 예. 지역구가 순창이시죠? 네. 예, 원래 순창 사람이신가요? 아니요. 저 원래 태어난 곳은 완주 동상명 그야말로 토끼가 발맞추던 첩첩산중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초에 이제 전주로 이사를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초등학교부터 이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 결혼 전까지는 주로 전주에서 사셨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전주에서 생활하실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주로 이제 학교 나오고 제가 또 결혼 전에는 전주 이제 고백교회 아시죠? 한산율 목사님 계시는데 거기에서 거기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무릎팍도사님 다니시는 현재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어린이 공부방을 했었어요. 온나라 공부방이라고 해서 이제 그 지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시 빈민들 서울을 말하는 그야말로 달동네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좀 데리고 공부방을 했었죠. 네. 그러면 어쩌다가 순창까지 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가 이제 그 아까 고향이 그 완주 동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주로 이사를 와가지고 제가 송천초등학교에 갔거든요. 전학을 갔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너 이렇게 동상면 촌놈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너는 나중에 시집을 가더라도 꼭 농촌으로 시집가서 농사지면 딱 어울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었는데 항상 그때부터인지 제 생김새도 그래서 그런지 항상 이게 농촌에 대한 그 마음이 항상 가슴 한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언젠간 돌아와야 될 곳이 농촌이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92년도에 그러니까 그때가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 예수라면 과연 어디로 가셨을까 하는 이제 그런 물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랬었을 때 다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떠나는 농촌, 그래서 대통령 그 선거 때 공약사항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시대의 예수는 과연 농촌으로 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세요. 두 분께서 민주노동당 전 최고위원 최형건 씨라면서요? 네.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89년도였나요? 89년도에 도에서 전주에서 하는 이제 전라북도 무슨 집회가 있었는데 정리하는 그런 집회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연사로 저희 남편이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전혀 이제 몰랐었고, 근데 그 순창군 농민의 회원이라고 나왔는데 그 말을 하는 게 굉장히 그때 뭐 노태우 대통령 욕을 굉장히 아주 시원스럽게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신선하고 시원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뭔가가 우리 좀 이 마음들을 좀 대변해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런 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가 92년도에 이제 어디 이제 무슨 인간관계 프로그램을 이제 갔었는데 거기에 딱 가서 그때 또 만난 거예요. 92년도에 이제 89년도에 처음 집회에서 보고 딱 제가 그때 보자마자 순창에서 오셨죠? 그냥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처음 봤는데 그때 두 번째 봤을 때 치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쭉 한 며칠을 그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같이 있는데 굉장히 본인들이 이제 참가하신 분들이 자기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셨을 때 보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났었어요. 20대 초반부터 농민운동 시작하셔가지고 그때로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때 농민운동을 한 길을 이렇게 얘기를 걸으셨던 분이라 존경하는 마음이 이제 생겼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처음엔 저는 존경하는 선배였었고요. 결혼하기까지는 좀 어떤 이성적인 그런 마음보다는 존경하는 그런 마음에서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마음도 없으면서 총격으로 결혼을 하십니까? 아니 주변에서 이제 많이 굉장히 불을 엮어주려고 굉장히 많이 좀 강압적으로 많이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따로 좋아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고. 이제 저희 남편도 그때 당시 이제 결혼하려고 했던 상대가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 해야 되나? 뭐 지난 일이니까. 그래서 집을 이제 결혼하려고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프로그램 끝나고 그래서 우리 이제 자원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집 짓는 데 가서 또 이제 도와드리러 몇 차례 가기도 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상하다. 왜 처녀가 말이야. 총각이 집 짓는 데 와서 그럴까. 근데 정말 저는 1%도 그런 이성 마음보다 잘 되기를 존경하는 선배가 잘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도와드렸던 건데 그걸 주변에서 좀 그때 당시 남편이 좀 기였던 것 같아요. 그 관계가. 그래서 상당히 어렸었을 때 주변에서
좀 마음 따뜻한 여자 바로 그게 오입니다. 해가지고 뻔뻔하시네. 예. 아니 그 우리 선배나 그 엮어주려고 했었던 분 표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좀 엮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된 거죠. 제가 알기로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살 차이입니다. 아, 어우, 할아버지구만. 아니 아니죠. 15살, 12살짜리도 많은데요. 차이도 그 정도는 양호하죠. 매력이 뭐예요? 매력이요. 좀 이렇게 살갑고 막 뭘 표현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애초에 어떤 운동의 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뭔가 변화 발전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매력인 것 같아요. 남편으로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런 어떤 운동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나이 차이 7살이요? 예. 7살 차이 나시고 농사짓고 농민운동 하시는 분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가족들이 반대는 안 하셨어요? 만약에 딸이 농촌총각한테 그것도 36살 먹은 농촌총각한테 장가 간다면 시집 간다면 보내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또 저희 이제 동생들 제가 6남매 중에 이제 장녀예요. 이제 나름대로 저희 부모님도 저희 아버지도 막 배꽃 피는 그 봄날 그 배꽃 하얗게 필 때 그 가선에서 큰딸을 좀 시집 보내고 싶었던 그런 이제 마음이 있으셨는데 이건 뭐 그냥 뭐 농촌 총각 그것도 보잘것없고 재산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하고 도대체 못 먹고 살래 굉장히 걱정이고 그래서 저희 남동생이 막 그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면접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걱정도 많이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때 당시는 가족들에 있어서는 너무 좀 황당한 일이었는데 제가 워낙 완강하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예, 그렇게 승인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식 이기는 장사 없다.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예. 도시에 살던 사람을 시골로 데려갔으면 잘해줬을 것 같은데 잘해줄까? 네, 참 많이 좀 힘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농촌에서 쭉 살아왔던 분이고 저는 이제 도시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 아무래도 좀 많은 부분 이렇게 표현을 안 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뭔가 이렇게 신혼 초에도 좀 살갑게 스킨십도 하고 싶고 뭐 뽀뽀도 하고 싶고 이러는데 저희 남편은 아무도 없는데도 그런 걸 이렇게 굉장히 은밀하게 이럴 때 그 밝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할 때도 자기 자신을 굉장히 천연기념물이다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무한한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있어가지고 저한테도 그것을 너무 이렇게 좀 과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힘들었고 아무래도 이제 농촌에서 좀 살다 보니까 자기 표현부터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면서 역시 이렇게 사랑도 해본 사람이 사랑할 줄도 알고 또 행복도 그래서 결혼했음에도 결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좀 이런 좀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같이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좀 잘 이끌어줬어야 되는데 상당히 외롭게 했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네. 뭐 7, 80년 그 치열하고 어려웠던 그 세월을 좀 어떻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그런 여유가 없었지 않았나 그런 마음 다 이해합니다 지금. 남자 천연기념물. 아니 그리고 제가 아니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저희는 천연기념물. 이제 우스갯소리로 진짜 결혼하고 첫날 밤에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진짜 그 노래가 저희 노래가 되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어렵게 해서 이제 가가지고 우리 농민회 회원들 통해서 막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만장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주도 가면 이제 만장굴에 갔는데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새신랑이니까 이제 손을 잡았어요. 어둡잖아요. 불 속이라 그냥 손에 탁 치면서 놈들 본다고 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참
그래서 제가 삐쳤는데 나 같은 비행기 타고 와버렸지. 그 삐쳤다고 저러가 흉보는 거고 그 뒤로도 몇 년 동안 자기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못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건 진짜 잘못했네 하니까 몇 년 후에서 이제 그게 참 잘못됐었구나. 아, 남자들은 꼭 그런다니까. 예, 시골에 도시에 살다 시골에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요. 네, 이전에 농사 지은 적이 있으셨어요? 뭐 저희가 그 농사는 안 지었고요. 농가에 가서 농사 좀 접하고 하긴 했었죠. 지금 농사는 무슨 농사를 얼마나 지으시나요? 네, 네. 쌀 농사 짓고요. 저희 이제 남의 논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그것도 그 전업농 자금 받아가지고 산 논 그거 짓고 있고 근데 저희는 주로 아스팔트 농사라고 아시나요? 아스팔트 농사. 아스팔트 농사. 그러니까 논만 농사 열심히 지었는데 나중에 가격이 제대로 안 맞고 또 쌀 수입대방을 해서 그 반대하러 여의도로 해서 아스팔트 농사 이렇게 지으러 가잖아요. 아스팔트 위에서. 그래서 저희는 주로 아스팔트 농사를 많이 짓죠. 그 아스팔트 농사 들어보긴 했는데 참 생소한 단어네요. 예. 농민운동도 순창에서 시작하신 거죠? 네.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이제 어차피 이제 농민운동하는 남편을 제가 또 좋아서 선택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농민운동하러 또 결혼도 했고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 93년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그때 막 우루과이 라운드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세계어 바람 불고 이러면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하면서부터 바로 아스팔트 농사 열심히 지으러 다녔고, 네 그러면서 많은 이제 농민 대중이 모였었을 때 뭔가 우리 농민들만의 문화를 표현할 게 뭐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노래단도 만들어가지고 청부리사랑 여성농민 노래단이라는 노래단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의 여러 가지 현실 또 그리고 어떤 희망을 담은 그런 이제 노래를 만들고 직접 해서 또 음반도 내고 해가지고 공연도 다니고. 그러면 의원님이 가수시네요? 예. 가수이시자 작곡가이시자 작곡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 본인이 느끼실 때 우리 농민운동 오래 하셨는데 우리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쭉 저도 이제 농촌에 살아보니까 우리 이제 국가 정책이나 또 지방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게 농업에 대한 어떤 철학이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국가가 여러 가지 발전해오면서 이제 농업을 이제 포기하고 희생시키고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도 나타나는 거 보면 이게 먹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하고 그렇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루 세끼 우리가 먹고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무기가 되어 가고 우리 그것이 워낙 나라의 주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농업을 살리고 육성하고 지속시켜 나가는 이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죽이는 농경, 탈농 정책으로 일관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농촌에서 제대로 좀 살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너무 아우성인 그런데다가 또 이렇게 하늘도 도와주지 않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악순환이 거듭이 되면서 이것이 결국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 우리나라 어떤 경제에 우리 또 많은 도시민들 그런 삶 속에도 다 영향이 미쳐지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요? 일단은 이제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리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보면 일단 농업은 이제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농업이 우선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이 났다. 그럼 가장 무엇부터 우리가 챙길 것인가? 먹을 것부터 챙겨야겠죠. 예,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식량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좀 이기의식, 그런 절실함을 느끼면 어떤
어떤 그 먹는 거에 농업에 대해서 좀 더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하게 되는 농업은 살아난다. 우리 농민들은 항상 너무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한 것이 죄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뭔가 바뀌어지지 않았나. 네, 식량 주권을 지키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밀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참 청보리 사랑 활동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노래패죠? 네, 네. 노래 진짜 잘 하시죠? 그냥 뭐 제가 잘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잘해요. 못하실 것 같고만 해. 이 두 사람이 별로 시큰둥한 반응인데 네. 진짜 실력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래를 한번 우리가 정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그 2집에 나와 있는데요. 친정 엄마라고 시집보낸 농촌의 그 시집보낸 친정 엄마의 마음을 이제 쭉 그린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친정 엄마분들도 계시고 또 저도 이제 딸이 있어서 이제 친정 엄마가 될 텐데 좀 그런 마음을 좀 잔잔하게 좀 그린 노래예요. 그래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십시다.
아니 너무 가슴이 찡하죠. 예. 이거 많이 하나요? 친정엄마 우리 한번 생각나면서. 더 청해드릴까요? 한 곡 더. 안 하시는 앵콜 매세요. 하여튼 이 친정엄마는 네, 저도 딸이 있어요. 막내가 딸이거든요. 아들들 딸 하나 이제 막내가 딸인데 이해가 이제 커가지고 시집갈 때 시집갈 나이가 돼서 엄마 나도 엄마처럼 농촌 총각한테 시집갈래 하면 그때 가가지고 야 미친년아 나 하더라도 저까지 너 또 가서 너 고생하려고 하냐. 근데 이럴 세상을 우리 농촌을 물려줄 것인지 아니면 그래 정말 역시 너는 내 딸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농촌으로 시집가는 딸을 대견해 할 것인지 이건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그런 이제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고 있고 노래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두 곡 정도 준비를 하라고 하셨죠. 근데 앵콜도 안 나오는데. 네. 인터넷에 이제 풍경이라는 제목의 이런 이제 시가 이렇게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참 좋아가지고 저희가 상집 음반 때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풍경이라는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어디 반도체뿐이랴 어디 황금빛 물든 저들판 감나무같이 바봉시 지붕에 늙은 호박 지켜야 할 것이 어디 그대들 것뿐이랴 어디 살아야 할 곳이 어디 아파트뿐이랴 어디 흙냄새 퍼지는 마당 밤하늘 벗삼던 평상 몇 감가웃던 샘터 살아야 할 곳이 어디 그대들 집뿐이랴 어디 사람이 어디 그대들 뿐이랴 어디 사람이 어디 그대들 뿐이랴 어디 이 넓은 세상에서 사람이 어디 그대들 뿐이랴 어디 사람이 어디 그대들 뿐이랴 어디 팬 음악을 그냥 바로 옆에서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네요. 노래를 정말 잘하시고요. 말보다 목소리도 참 고우시고 가수시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인이시고 예, 정치인이시라 우리가 정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2006년도에 처음 당선이 되셨죠? 네. 대본에 있어. 아 원래 정치에 관심 있으셨어요?
관심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 굉장히 환멸감이 있잖아요. 이게 정치인 하면 또 굉장히 좀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었죠. 그럼 농민운동을 하던 분께서 어쩌다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가 되신 거예요? 예, 이제 농촌으로 시집 가서 농민운동을 계속 해오면서 저희가 뭐 처음에는 이제 농번기가 있고 또 아까 같이 아스팔트 농사 지으러 가는 이제 농사 다 치고 나면 이제 가격도 안 맞고 뭔가 계속 빚내어 빚 갚고 이러니까 농민들이 어렵고 해가지고 이제 여의도로 가고 뭐 도청으로 가고 군청으로 가고 농협으로 가고 이런데 그때 계속 반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가서 맨날 정치권한테 아니면 대통령 후보들 뭐 정치 선거철 되면 후보들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소극적이고 항상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바짓가랑이 잡고 이런 하는 형식의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해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농민들이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스스로 비관해서 자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가 이 정부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는 게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맨날 구걸하고 이런 이제 걸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직접 정치인이 되어야 된다. 왜 정치로부터 모든 게 이제 비롯되니까 이제 이러면서 좀 그런 거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주노동당과 같이 정치 세력화 하자 해서 굉장히 이제 농민운동 내에서 정말 뜨겁게 이 굉장히 많은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넘어서 어쨌든 2004년도에 총선이 있었죠. 그때 저도 이제 그때 입당을 이제 하고 총선 그때 이제 국회의원 10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2006년 이후에 2006년도에 지방선거를 치르게 될 때 그 전에 이제 그부터 비례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지방 의원들이 그래서 이번엔 좀 농민이 좀 해야 되지 않나 당내에서 그런 의견들이 이제 모아지곤 했는데 이제 노동 쪽에서도 후보를 비례 후보를 이제 좀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좀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농민에게 좀 양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좀 정리가 되어졌는데 이제 당내 그 경선 준비를 하면서 이왕 이제 저는 농민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요. 당도 이제 막 들어가지 얼마 안 되고 이러면서 뭔가 좀 인지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인지도에 이제 제가 그 청보리 사랑 노래 단을 통해서 뭐 많이 알려지고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원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선을 치르려면 이제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또 이제 결국에 이제 노동 쪽에서 후보를 포기하셔가지고 이제 어쨌든 제가 후보가 되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 끔찍했었고요. 지금은 그 많이 없어졌지만 농민운동 내에서 웬 정치냐 그냥 순수하게 운동해야지.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그렇게 물론 제가 어떤 우리도 이제 정당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그런 당위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막상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싫었었거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운동적인 어떤 순결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순결한 삶에 정말 그때 생각은 정말 똥물이 튀겨지는 듯한 그런 막 치욕스러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의 말에 의하면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그걸 굉장히 밤새도록 진짜 수건을 다 정말 적시면서 울었었다. 이제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진짜 그 잔을 피하고 싶었었던 그런 게 있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숙명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제 입문을 하셨는데 지금 도의회 그 민주노동당 의원이 두 분이시잖아요. 네. 민주당 의원 전진 곳에서 정치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어떤 어려운 점이
대표적으로 있었나요? 제가 2006년도에 이제 처음 도의회에 들어가가지고 7월달에 이제 개원을 했거든요. 그 8대 의회가 개원을 해서 들어갔었을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뭐였냐면 그때 이제 한미 FTA 중단 결의안을 냈었어요. 네, 그때 당시는 열린우리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있었을 때인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저와 같은 입장에 동의하셔가지고 같이 해주셨는데 이제 숫자가 열린우리당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수정안으로 되어가지고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첫 개원 때부터 그런 좀 그 다수에 의해서 뭔가 좀 좌절이 되어지고 그 뒤로도 예를 들어서 뭐 예결위를 들어가야 되는데 상임위에서는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또 그 예결위에 참여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발언 기회를 그때 이제 8대 때 발언 기회도 묵살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 9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다 아시겠지만 뭐 긴급 현안 질의 이 내용이 뭐 맞냐 안 맞냐 해가지고부터 시작해서 이번에도 이제 버스 특위 지금 장기 파업하고 있는 이 버스 특위에 도의에서 저희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스 특위에서 두 의원 다 좀 배제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의회 내에서도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좀 싼한 좀 그만 피라 막 이제 이래요. 그러면 근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그냥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렇게 또 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는데 상당히 지난한 그런 싸움들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도민들이 지금 많이 뭔가 의식을 해주시고 또 많이 지지와 연대를 해주시고 또 의회 내에서도 그런 이제 민주당이지만 그런 그 많은 것들을 공감하고 같이 지지해주는 의원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옳은 것을 향해서 뭐 가는 건 당연하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나온 김에요. 네. 그 지난번 6월달에 도의 긴급 현안질을 하려다 못 하신 거, 그게 지금 LH 본사 유치 홍보비 내역이었던가요? 그 문제죠? 그 문제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어차피 그때 못 하신 거. 네, 이제 제가 어쨌든 작년 이제 버스 파업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12월 8일에 버스 파업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부터 이제 파업 전부터 이 버스 문제는 계속 있어왔지만 노동자들이 파업은 12월 8일부터 시작했고 또 전주시 의회에서 특위 구성해서 활동하고 저희도 이현주원하고 저하고 3월 2일 날부터 빠른 이제 그 대책 촉구를 하면서 파업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농성을 시작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3월 말이었는가 갑자기 이제 LH 문제를 이제 도에서 꺼내 들고 이제 갑자기 막 전 도민들을 다 막 불러 이렇게 도의회도 같이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또 같이 뭐 하겠다 해가지고 막 마라톤 하고 막 서울까지 또 대중 관제대모 하고 이런 난리를 이제 폈었는데 이제 그 많은 그러면서 전북 전라북도 전역에 걸쳐서 이제 현수막이 아주 도배가 되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 현수막은 도대체 어떤 예산으로 하는가? 그리고 누가 저걸 다 이렇게 또 관장을 해서 이렇게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료 요구를 했었어요. 이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그러는데 그것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자료가 안 오고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긴급 현안 질의라고 1월달에 이제 제도가 생겼습니다. 강한 의회 표방하면서 도의회에서 올해 1월달부터 이제 도정 질의라든지 이런 이제 좀 뜸뜸이 있다 보니까 긴급 현안 안에 대해서는 또 도지사에게 직접 질문하고 대답 들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있었는데 너무 어쨌든 뭐 민주당 의장이라든지 의장단이라든지 의회 내에서
왜 막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참 건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치부들이 그동안 금기시대였던 이런 영역들이 이제 뭔가 열려지면서 굉장히 좀 난처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다. 이것이 이제 또한 어떤 기득권, 토 세력들이 서로 버스 문제와 더불어서 이 LH 문제, 또 이런 여타의 우리 도정 전반을 끌어가는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이게 모습들이 이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하게 의회에서까지 이제 좀 많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면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그래 이제 이번에 10월부터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의정활동 하시기가 좀 수월해지시겠네요, 그죠? 이제 아무래도 좀 뭐예요, 요구 자료에 그 집행부가 뭐 이렇게까지 계속 미룬다든지 뭐 자료를 주지 않는다 한다면 이제 공무원들에 대해서 뭔가 좀 강한 제재 수단이 이제 과태료 부과할 수 예, 있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저는 의회가 의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굳이 그런 제도가 필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10월에 순창에도 그 순창 군수 재보궐선거가 있죠? 네. 네, 출마설도 언뜻 본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처음부터 없었고요. 이제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제 언론에서도 뭐 오미가 이제 군수 선거에 나올 거다 이제 그런 이제 의견 이제 뒷받침하는 게, 그 동안에는 도의원이 이제 순천에도 2명이 있었는데 이제 1명으로 됐어요. 인구가 적다 보니까 1명이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 6월 선거에서도 작년 그 군수 선거와 똑같은, 그러니까 도의원 1명, 군수 1명 이렇게 뽑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처음부터 정말 이렇게 지금 뭐 비례나 교육 의원들 빼고 38명의 지역구 의원이 있거든요. 도의회에. 근데 거기 중에는 저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민주노동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주노동당 의원이 저 혼자인데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또 지역구에서 민주당 아닌 또 진보정당, 그것도 농촌에서 여성을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은 굉장한 순창 국민들이 용기를 내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순창 국민들에게 뭔가 너는 정말 도의원 역할 제대로 해라 하고 다시 한번 저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또 다른 기회가 왔다고 해서 그걸 박차고 또 다른 어떤 기회를 뭐 위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뭔 일고 하면 그걸 그런 것 때문에 자리 놓고 또 포기하고 해서 또 다르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혈세 낭비도 되잖아요. 또 재선거 또 치러야 되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아니다가 싶었습니다. 제 개인 주변에서도 많이, 제 주변에서도 순창을 위해서는 어쨌든 결단해야 되지 않나. 네, 뭐 당에서 좀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는 물론 정말 막 어쩔 수 없이 네가 진짜 당에서나 아니면 주변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제 자신을 뭐 굽히고도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굉장히 그런 것들을 강조를 했어요. 이건 도리가 아니다. 근데 저 아니고도 다른 이제 분을 후보로 내세워서 갈지는 몰라도 나는 아니다라고 계속 완강하게 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도리를 아는 정치인이시네요. 예. 그럼 이제 그 내년 총선과 대선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진보 대통합이 민주노동당에서도 그렇고 우리 참여당에서도 그렇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뉴스를 보니까 어제 그 진보신당 대표하고 저희 민주노동당 대표하고 만나셔가지고 통합에 대해서 뭔가 이제 합의문까지 가려고 했는데 끝내 이제 결렬됐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내년 2012년 이제 총선과 대선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정말 운명이 이제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당만 갖고도 안 되고 뭐 민주노동당만 갖고도 안 되고 국민자유당만 갖고도 안 되고 진보신당만 갖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다 다르죠. 그것도 존중해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의 국민들의 그건 저는 명령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구이고 이 시대의 어떤 우리의 역사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정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물론 진보 정당 간의 그런 이제 통합은 가장 기본으로 전제가 되고 지금 현재 국민참여당이 여기 통합에 참여를 시키느냐 배제하느냐 지금 이거 가지고 진보신당과의 이견이 있고 또 저희 민주노동당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희 당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70% 이상이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것은 저는 정말 우리가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절박함이 있는데 지금 하나의 이제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내하고 서로 양보하고 좀 이런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동안의 어떤 또 우리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쉽게 펼쳐버리고 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좀 설득하고 해서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진보신당에게 많은 것들을 거의 다 요구하는 대로 양보를 다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보신당 내에서는 국민참여당이 이제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좀 많고 한데 어쨌든 끝까지 좀 설득하고 해가지고 같이 좀 가고 일단 국민참여당까지의 통합과 더불어서 어쨌든 이제 저는 민주당과의 연대, 야권 연대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내년에 정말 희망이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민주당하고 연대가 좀 제대로 되고 하기 위해서라도 진보 정치 세력이 교섭력을 좀 가져야 되고 그런 점에서도 통합 진보 정당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우리 전라북도 전남과 광주는 많은 이제 정치적인 지각 변동을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라북도가 아직도 좀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좀 더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래도 의회에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은 곧 한나라가 아니다라는 이러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렇지만 더 절박함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갖고 있는 저희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꿔내기 위해서 좀 더 저는 더 열심히 의회내에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저희 당내에서도 뭐 특히 이제 진보신당과의 또 아니 이제 민주당과의 이 연대 이야기 굉장히 지금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긴 한데 뭐냐면 저는 이제 그래도 통 크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러는데 네가 이렇게 그렇게 당하고도 너는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그건 하는 과정이고 또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요. 네, 그래야죠. 자, 우리의 의뢰인 오은미 의원님의 고민 지금부터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은미 초심을 잃지 말고 지금껏 해온 것처럼만 계속하라. 앞으로 진보 통합을 해서 국민들이 우리를 선택해주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에는 좋은 분들께서 의회로 많이 들어갈 테니까 하고 싶은 말 팍팍 다 할 수 있는 의회가 되겠죠. 그때까지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좀 넣어줍시다. 네. 기 파파. 어떻게 하지? 오미요. 맞아. 이거 남았어요. 올립시다.
오미여 도민의 사랑을 받는 의원으로 영원하라.